그래서 투명체는 푸른 느낌 잡아서 선생님 들어갈게요. 색깔 변형은 무관하기 때문에 선생님 좀 파란 느낌으로 들어갈 거고요. 얘는 원기둥의 절반이기 때문에 밝은 부분들 생각해 주면서 들어가 주셔야겠죠. 밝음 하이라이트 들어가 주시고요. 투명체는 거의 그리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각자 투명체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선생님 지금 구하고 그 다음에 도형 물체 그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위에 원기둥에 점점점 밝고 점점점 어두워지는데 새카맣게 들어갈 필요는 없죠. 아웃라인 약간 두께감 있게 정리해 주시고요. 아크릴판이다 혹은 유리관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두께감 주시면서 들어가면 되고, 안에 비춰진 상은 다시 그릴 거예요. 물론 이쪽 살짝 비춰져 가는 부분들도 밝은 부분 있겠죠. 거기 하고 옆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한 색 잡아서, 아무리 투명체지만 덩어리는 잡혀야겠죠. 그래서 덩어리 잡아 들어가게끔 무채색 가지고 양감 형성할 거예요. 밝음과 중간 혹은 어둠 정도 되는 톤을 미리 깔아 놓을 거고요. 복잡하게 비춰가는 부분에서는 색들을 조금 덜 넣으셔도 되고요. 선생님은 투명체는 항상 비춰져 가는 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들을 동시에 보여줘야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에 있는 거고 얘 밑에, 그쵸? 유리 위에 혹은 유리에 비춰져 있는 상황 이렇게 들어가고, 자기들은 요 육면체를 나무 재질로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나무 표현으로 선생님 들어가 줄게요. 그래서 그냥 가벼운 유리관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제 비춰져 가는 안쪽 부분에 대해서 이면을 잡으셔도 되고 이면을 잡으셔도 되는데 밝음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쪽 면을 안쪽을 먼저 잡을 거예요. 그래서 투명한 부분들의 구조적인 명암, 그쵸? 얘는 뒷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타고 가듯이 이쪽 부분들도 옆면을 타고 가는 형태 나올 거고요. 얘 윗면 비춰져 있는 부분 이렇게 비춰지겠죠? 거기까지 일단 형태상에 보여지는 부분 정리해 주시고요. 여기 홈 있듯이 여기도 홈이 있어요. 이거는 주어진 소재에 대해서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가볍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쵸?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 돌아가듯이 뒷부분, 여기서부터 꺾여서 돌아가는 이 뒷부분 라인 있죠? 그 뒷부분도 잡아주셔서 덩어리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투명체는 그 뒷부분을 그려주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투시가 기본이 될 거고요. 나무 표현 같은 거 전체적으로 그는 얇기 때문에 하나하나 덩어리보다는 큰 톤의 기준으로 일단은 덩어리부터 잡아갈 거예요. 나무 질감 거의 할 거 없을 것 같고요. 나무 색깔만 가져와 줘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바깥에 보이는
부분부터 쓱 색깔부터 먼저 만들어 놓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덩어리감 먼저 잡아 들어갈게요. 면이 밝은 면과 꺾이는 부분 양감 잡아 주시고요. 그림자가 떨어지는 부분도 같이 잡아 들어가시고요. 위에서부터 꺾여서 내려가니까 들 잡을 거고요. 여기에서는 그 밝음이 와서 이쪽 부분이 중간 부분 정도 되겠죠. 나무 색깔 전체적으로 먼저 넣어 주시고요. 어두운 부분 잡으셔서 양감 형성시켜 주고요. 뭐 아직까지 어려운 건 없죠. 자, 일단은 그렇게 잡아주고, 섬세한 나무는 작으면 색연필로 하셔도 되고요. 나무 질감 밝은 쪽 말고 뭐 한 허공에 있는 이 언저리 부분에 옹이 같은 거 살짝 그려주시고, 여기에서 보일 만큼 나무의 결 부분만 살짝씩 잡아주셔도 되고요. 얘 다 그리지 말고 나머지는 우리 나무는 라인으로 그렸으니까 굵기의 변화, 가늘기의 변화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만 시켜주면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을 거야. 그쵸? 뒤에 있는 거는 라인의 변화들만 가볍게 주시고, 선생님 이게 한 몸인데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 말고 여기 그냥 연결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크게 나중에 좀 만들어 가시고, 이제 비춰져 있는 상황, 비춰져 있는 것은 유리 안에 있는 허상이기 때문에 얘보다는 조금 더 뭐 탁하게 들어가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초록빛으로 들어가도 좋은데, 그냥 우리는 겹치면 초록빛이 나니까 모서리 부분에서 정리돼야 되는 부분들부터 일단은 만들어 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물체가 만나는 부분은 살짝 비워둬서 굴절 들어갈 수 있게끔, 이 물체를 정확하게 어떻게 굴절되어지는지는 선생님도 몰라요. 이 경계 부분에 대해서 색 변화가, 그 다음에 형태의 굴절 변화가 일어난다고만 생각해 주면 되지, 정확한 굴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복잡한 물체에서는 시키지 마시고, 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둥글기 때문에 둥근 왜곡된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게 조금 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민을 덜 할 것 같고요. 원기둥 같은 경우는 원기둥의 왜곡 정도는 우리가 그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형태가 겹쳐가는 쪽에서 약간 색을 풀어준다거나 형태를 삐뚤게 왜곡시켜서 비춰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때로는 이렇게 좀 사라지게 그려도 상관은 없죠.
안쪽에 멀리 있는 부분들은 가볍게 자 멀리 있게끔 연장만 대신 이 도형의 모습은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색깔만 배치시켜도 되죠. 그러면 여기 안에 굴절되는 느낌 보여줄 거고 나중에 이제 조금 이제 덩어리 잡기 위해서 어두운 양감 부분들만 살짝씩 굴절되는 부분들 있으면 주시면 되죠. 정확하게 안쪽 상황을 정확하게 연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야지 실상과 허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가볍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치? 그 다음에 금속판 들어가는 부분 금속판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회색 톤 가지고 금속 색깔 들어갔으니까 전체적으로 좀 가벼운 색으로 만들었잖아. 그래서 밑에는 어두운 느낌으로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금속의 큰 톤, 회색 톤 잡아 가지고요. 그라데이션을 치실 때 우선 반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를 진하게 들어가서 밝게 갈 것인가, 위를 가볍게 갈 것인가에 봤었을 때 이 부분이 생각보다 밝기 때문에 선생님은 위쪽 부분을 진하게 먼저 만들어 갈 거예요. 비춰져 있는 상황 조금 피해 가면서 비춰져 있는 상황은 나중에 닦아서 표현해 주셔야 돼요. 면 방향을 일자 방향으로 이렇게 칠 거예요. 위에 생각보다 색이 경쾌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금속이 가지고 있는 음영을 위에서 진하게 선생님은 잡아 들어가서 반사된 성질을 먼저 줄 거예요. 금속 표현, 반사체 표현에서는 꼭 반사된 느낌처럼 재질의 특징을 보여주는 게 가장 편하죠. 투명체다 그러면 비춰져 있는 상황, 왜곡되어 비추던 그냥 원래처럼 비춰지더라도 비춰져 있는 상황은 꼭 연출해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선생님은 이 부분에서 새카맣게 들어가면 또 끝도 없이 새카맣게 들어가질 테니까 여기는 약간 톤 변화 줘가면서 들어갈게요. 나중에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닦아가면서 표현할 거고 가운데 빛이 지나가는 정도의 톤만 선생님은 줄 거예요. 반듯하게 형성되어 있는 금속판 같은 경우는 그리드 방향으로 라인 쳐주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서리 부분하고 꺾이는 부분들 명암 들어갈 거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만나는 부분들 거기 정리 잘 해 주셔야 돼요. 거기에서 대비가 일어날 거고요. 하다 보면
이렇게 어둠이 뭉쳐있는 부분은 나중에 뭐 닦던지 화이트 찍어서 표현이 들어갈 거고요. 상대적으로 밑부분이 어둡게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는 가볍게 이렇게 밝게 놔두셔도 됩니다. 그래야지 어둠에 밝고 어둠의 대비가 일어나겠죠. 마찬가지 위에가 어두우니까 살짝 가볍게 들어가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썼던 그레이 오브 그레이 가지고 반사광 부분 색깔 이렇게 누르셔도 되죠. 위에가 진하게 들어갔으니까. 그럼 여기가 다시 밝아졌으니까 그 어둠을 만들어줘서 반사광 부분에서도 약간 대비를 주면 좋아요. 우리 이제 실기대회 준비하면서 이렇게 넓은 판에 금속 성질들도 개체 표현 들어갔긴 할 건데 항상 금속에서는 밝고 어둠의 대비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렇게 중간 부분 항상 만들어 주고요. 외곽 하얗게 놔두는 것보다는 약간 두께감 주자고 했죠. 우리 원기둥 금속 할 때 우리 지민이만 안 했고 다 했어요. 금속 같은 경우 외곽선 잡아 들어가고 디테일한 부분들은 묘사하면서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할 테니까 큰 톤들 깔아가는 것만 일단 배웁시다. 그쵸?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비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보다는 좀 탁해도 됩니다. 하지만 뭐 뒤에 어둠들이 있으니까 또 너무 탁하게만 가지 말고 일단 있는 색 그대로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금속판에 비춰져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만 잡아주고 묘사하면서 정리해 들어갈 테니까 일단은 이 느낌 정도 밑색 깔아놓고 이제 모서리 부분부터 들어갑니다. 겹쳐져 있는 부분들 양감들의 위에서 밑색이 어느 정도 이제 아주 밝게 보일 정도로 아웃라인들은 투명체는 정리를 해줍니다. 겹쳐져서 이 투명한 비추는 부분들은 덜 그려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외곽선 모서리 두께 정도 투명체의 가상의 두께를 그린다는 생각으로 두께를 얇게 가져가면 비어있는 이 두께 라인이 얇을 거고요. 두꺼운 유리컵 같은 경우는 비어있는 이 두께가 살짝 더 두꺼울 거고요. 꽉 차 있는 유리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걔는 이제 비어있는 게 아니니까 꽉 차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유리 두께만큼 표현되는 이 라인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그려갈 수 있어요. 겹쳐져 있는 부분은 유리보다는 겹쳐져 있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 부분들은 나중에 나무 재질로 색깔 변화 주려고 하고요. 여기 지금 라인은 주어진 소재가 선생님도 정확하게 그게 이제 사진상 너무 작게 모양이 나와서 선생님은 약간 파져 있는 아니면 두 개가 붙어 있는 이런 걸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갈 거고요. 두께감 비어 있게끔 정리해 들어가면 좋겠고 쉽게 생각하면 두 줄 그려놓고 가운데 채워서 우리 가로 열고 가로 닫기 알죠? 그래서 진하게 잡고 비워주고 진하게 잡고 비워주고 이런 단계들로 쉽게 인식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감으로 잡았던 연한 아주 밝은 색 위에 모서리 부분들 외곽 부분들을 진한 색으로 정리해 주는 게 가장 쉽게 표현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선생님은 피해서 굴절 있는 데는 피해서 칠해 줌으로써 어떤 뒤에 표현할 여지를 지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얘는 형태적으로 뭐 어떻게 생겼는지 나도 자세하게 모르겠어. 안쪽에 들어가서 비춰져 있는 상황 만들어 주시고요. 시험장에 가서도 문제지가 나왔을 때 되게 작단 말이야. 그 이미지가 물체를 주어지면은 상관은 없는데 이미지가 주어졌었을 때는 각자 나름대로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 형태를 인지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게 아니었을 때는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구조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표현을 해 들어가는 걸 우선시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소재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얘와 얘 사이에 두 개가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 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두 개가 이게 겹쳐 있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안쪽에 라인도 있는 거고 뭐 이게 시험장에서 크게 작용은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 톤으로 한 몸통으로 그려도 큰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곽선 위주, 처음에 여기 밑색 들어갔던 거 보이죠? 거기에서 외곽만 조금 더 잡아 들어가면 되는 거고, 색은 자유롭게 쓰기 때문에 무채색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아무래도 투명체 성질상 차가움에 가까운 재질감이 있기 때문에 촉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한 색을 어느 정도 써주는 것을 좀 추천드려요. 물론 투명체는 말 그대로 투명해요. 아무 색이 없는 무채색 계열도 많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색깔 변형이 자유롭다라고 했었을 때 고민하지 마시고 한색 계열로, 물론 주변이 한색 있으면 한색 쓰는 건 좀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저쪽 바위 했었을 때는 주황색으로 색을 보완해 준 거고요. 그죠? 무채색이 들어가고 초록색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명색 질감을 색깔을 난색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의 대비, 한난 대비는 우리 이제 색채에서 가장 기본적인 대비에 속하기 때문에 그거 좀 이용해 주고, 아니면 보색 대비, 그죠? 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 주면 좋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튀어나와 있는 맨 앞에 있는 재질이 진하고 안에 있는 것은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연하게 들어가도 돼요. 그쵸? 그래서 외곽선 정리부터 투명체는 가볍게, 지금 보시면 두 줄이야, 두 줄. 그치? 쉽게 생각해. 두 줄 가운데 비워놓고 우리 로마 숫자 쓰듯이 가로 닫기, 그죠? 가로 닫는 게 이렇게 가로 닫기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렇게 좀 쉽게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안에 비춰져 있는 상황들은, 물체가 비춰져 있는 데는 그리지 마시고 안 보이는 쪽 위주로 이렇게 그려주시는 게 좋죠. 물론 바깥에보다는 살짝 연하게 해서, 투명체라는 것은 안쪽 비춰져 있는 뒤의 상황까지 보인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적인 것들은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라인만 살짝씩만 잡아도 된단 말이에요. 모서리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들어가 있는 얘를 그린다기보다는 겹쳐져 있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는 게 더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아까 비워놨던 부분들을 연결을 시켜주는 정도, 혹은 아까 칠해놨던 양옆으로 색이 번져서 주변으로 경계 부분들이 연장시켜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정확하게 그린다기보다는 주변의 색을 가지고 와서 양옆으로
흐트러뜨린다는 생각을 가지면 조금 더 편안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뭐 어두운 부분은 비워주고, 얘가 어두워지니까 비워주고 그 색이 연장해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근데 이거를 전부 다 예쁘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시간상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툭툭툭 쳐서 주변에 이 속도감 있는 브러쉬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툭툭툭 쳐준다고 보면 돼. 그래서 시험장에 갔었을 때 그렇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 부분들은 많이 해주지 마시고, 얇기 때문에 뭐 밝은 쪽 우리 나무 질감 계속 연습했던 거 있죠? 그 부분 가볍게 해서, 모르겠다, 이게 주어진 참고 자료가 그런지 아니면 선생님이 이걸 니들 거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걸 나무 질감으로 많이 표현을 하던데, 사실 손해인 것 같아. 굳이 이 얇은 거를, 그나마 배운 게 나무 질감 하나인데 여기다가 이 보여줄 것도 없는데 선택을 했다. 한 번쯤은 시험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배운 거, 할 수 있는 거부터 일단 과감하게 들어가 주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배운 게 아직은 많지가 않잖아. 2학년 단계이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어떤 소재가 나올지 얼마만큼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배운 게 있다면 그거를 항상 크게 들어가는 부분으로 해주는 게 좋죠. 나머지는 면이 작기 때문에 양감 위주로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색깔 선생님은 조금 더 넣어줄 거고요. 여기가 모서리 부분이니까 밝음 조금 비워둔 상태에서 나중에 재질로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면이 얇은 이런 라인으로 형성되는 물체 같은 경우는 덩어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덩어리가 단순하게 밝고 어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거리에서 밝음과 어둠, 그렇죠? 그 부분들을 찾아서 조금 더 진해야 되는 부분들은 진하게 더 연출을 해야 얇게 형성되는 덩어리가 훨씬 더 탄탄하게 보여요. 그렇죠? 재질 안에 있는 표현보다는 이 형태가 명확하게 보일 수 있게끔 잡아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죠. 소재가 뭐 빨대, 전선, 뭐 이런 얇은 물체가 나왔을 때는 표현보다는 엄청나게 그 재질 표현보다는 덩어리를 명확하게 잡아줄 수 있게끔, 마찬가지죠. 얇은 물체들은 항상 그 안에 재질 표현보다는 양감 위주로 들어가 주는 게 가장 좋고요. 하시다 보면 이 물체의 특징상 뒤에와 앞에 구분이 돼 있죠. 그러니까 중첩이 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 부분들은 평면에서는 앞과 뒤가 같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공간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맨 위에 있고 얘는 맨 아래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그린 거는 안 좋아요. 그래야지 얘가 더 잘 보이는 거고 공간도 많이 떨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요령상 이런 물체가 혹시 또 나오게 되면 앞과 뒤의 구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둠 쪽은 최대한 묘사보다는 어둠 양감을 지킬 수 있는 큰 색깔이 더 중요하죠. 모르겠다. 시험장에 가면 지금 선생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색을 좀씩 이렇게 풀어가는데, 시험장에 가면 여기 그냥 블랙으로 따야 될 수도 있어.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숙달이 되면 과감하게 연출할 수 있게끔 훈련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은 그래도 표현 단계니까 덩어리들 변화, 색깔 변화 좀 줘가면서 넣어줘 봅시다. 미세하게 그림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처리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작점, 뒷점, 그늘이 져가는 부분들도 생겨날 거고요.
그림자도 벽에 있는 그림자도 이쪽 벽에 살짝 기대어서 형성이 되겠죠. 뭐 이런 관계들 정도만 살짝 넣어주고요. 나머지 이 얇게 들어가게 소재를 선택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까 선생님 일렀듯이 색연필 가지고 이제 묘사하세요. 그렇죠? 덩어리만 크게 잡아두시고, 비춰져 있는 상황은 많이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실상이고 얘는 허상이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중요한 표현은 아니고요. 양감만 살짝 잡혀질 수 있을 정도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어둡게, 얘가 전체적으로 밝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비를 주기 위해서 어둡게 선생님은 아까 투명체하고 똑같아요. 여기에서 가로 열고 가로 닫기를 들어가서 얘와 얘의 대비를 주어졌다면 모서리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풀어주고 외곽 모서리 부분에서 좀 더 진하게 잡아주는 상태. 밝아졌기 때문에 외곽은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정리가 좋아요. 우리가 종이가 잘렸기 때문에 거기는 명확하게 정리시켜주는 게 보는 사람하고 혼돈을 안 합니다. 중간면 넣어주시고, 그러면 어둠 밝고 어둠 밝고 어둠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정리해 들어가는, 대비를 주기 위해서 모서리 부분 한번 힘 한번 더 실어 주시고요. 마찬가지 밝음, 가장 진한 어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외곽 정리,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고요. 대비를 주기 위해서 밑색 단계에서 조금 더 쳐도 되는데 선생님은 2단계에서 어둠 라인을 여기다 하나 더 쳐버릴 거야. 금속에 대비도 주고요. 비춰져 있는 부분들도 조금 더 대비 차이가 크게 돼서 명확하게 보일 수 있을 만큼. 자, 우리 쉽게 생각하면 원기둥 금속 했었을 때 어둠 중간면 위에 강하게 한 번씩 색 넣어주죠. 그 색이 한 번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금속 표현할 때 원기둥 금속 했던 것처럼 가장 진한 부분 한 번씩 들어가는데, 그 진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밝고 어둠에 대한 대비고요. 굵은 선 들어갔으면 항상 선의 변화기 때문에 가는 선 넣어줘서 선제 변화 조금씩 더 주어집니다. 표현은 항상 응용하는 거예요. 배웠던 부분들을 어느 부분에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 차이가 표현의 전부예요. 주어진 대상을 관찰해서 표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시험장에서 사물을 주어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몇몇 대학에서 주는 거 빼고. 헌데 사물을 주어진다고 해서 사물을 보고 관찰해서 표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사실 없어요. 시험장 우리 지금 입시 제도 안에서 걔 하나만 정밀 묘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는 암기적인 표현이 들어가는데, 그 암기적인 표현은 약 70%에서 80% 이상은 양감에 대한 구조에 대한 표현이에요. 밝고 중간 어둠을 어떻게, 그 다음에 기본 질감은 어떻게 활용했구나, 얘를 기준으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들을 숙달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왜 잡죠? 밝아서 잡고 외곽선이 있으니까 잡되 얘보다는 연하게 잡는, 그러니까 그런 외곽 정리 기술들도, 뭐 기술 아닌 기술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숙달을 해 주셔야 외곽색 선 정리도 단순 라인이 아니라 강약 조절로 빼주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어디 잡어? 밝은데,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일러주고 싶은 거고, 금속 성질이기 때문에 이 무채색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 조금 연습이 됐던 친구들은 지루하면 파란색과 브라운색이 있으니까 그 색을 가지고 정리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대신 어둡게 정리를 하는 거죠. 색을 넣는다는 것보다는 어둠 정리에도 특별하게 어색함 없이
금속에 비춰져 있는 성질을 가지고 그려낼 수 있죠. 마찬가지 브라운빛이 왔기 때문에 브라운빛을 넣어줘도 되는데 까맣기 때문에 좀 밝은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한들 이상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올려주는 어떤 보면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응? 자, 그럼 반사광 부분을 조금 더 한번 더 나가볼까? 위에가 브라운빛이기 때문에 브라운은 한색이야, 난색이야? 난색이란 말이야. 그러면 보색 관계에 대해서 얘는 한색으로 들어가 주는 거지. 한난 대비로 혹은 보색 관계로. 그러면 그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제적으로 좀 차가운 느낌 있지, 시원한 느낌. 그래서 한색이 어울리는 거고, 빛이라는 것은 따뜻한 계열이 아무래도 어울립니다. 그게 사람의 고정관념이야. 그러다 보면 지루하면 파란색이기 때문에 파란색을 받아주셔도 무관해요. 그러면 색을 조금 더 풍성하게 써줄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만들어 주는데, 그 기준은 선생님이 일러줬듯이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하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색을 집어넣으면 좀 더 편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 나머지 이제 닦거나 조금 더 색연필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여기까지 또 들어가자.